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의 의미와 메시지, 그리고 포함된 모든 사례와 정보를 빠짐없이 유지하면서 오타, 조류, 쇠약 등을 수정하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듬은 대본입니다. 감정적 호소력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구두점과 단락을 정리하였습니다. 유튜브 대본 바세린 하나로 남자의 밤이 달라집니다. 오프닝. 바세린을 이렇게만 사용해도 여러분의 친밀한 시간은 10분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이 과연 몸에 해가 되지는 않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60대, 70대의 남성분들께서는 이러한 고민이 더욱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일을 하면 전기가 소모되고 기운이 쇠약해지며 심지어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경고하셨던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매우 무섭게 들렸고 너무 믿었던 나머지 많은 남성들이 수십 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틀린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오해를 완전히 부정해왔습니다. 절제된 자위행위는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년 및 고령 남성에게 있어 매우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제와 관리입니다. 특히 바세린을 올바른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바세린은 과도한 민감도를 줄여주고 시간을 늘려주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말이나 책 속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제가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직접 조언해온 구체적인 방법들이며 그분들 스스로 효과를 체감하신 것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밤새도록 오래도록 강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7분을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의학적 사실과 이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만한 수치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제의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일생에 최소 한 번 이상 자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지민 박사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제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전기가 빠지고 전립선에 해롭고 심지어 나중에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게 다 틀린 말인가요? 이에 대해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고의 대부분은 미신이며 과거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움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은 절제된 자위행위가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절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속도가 가장 편안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부부 생활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불안이나 긴장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점은 보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지속시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63세의 박민수 씨라는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지만 잠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긴장 때문에 심각한 조루 증상이 나타났고 심지어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여전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막연한 죄책감이 있어 항상 매우 급하게 끝내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해준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트너를 만나기 약 2~3시간 전에 천천히, 그리고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미리 사정을 하게 되면 귀두의 과도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훈련과 같아서 실제 관계에 들어갔을 때 몸이 너무 빨리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박민수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았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고 부부 생활도 훨씬 더 조화로워졌으며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점입니다. 조루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남성이 본래의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절제된 자위는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 특히 골반저근을 포함한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적절한 사정은 이러한 근육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운동과 같으며 동시에 음경해면체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약 4조 회 정도 사정 빈도를 유지하는 남성들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들에 비해 발기 강도가 더 좋고 유지 시간도 더 길다고 합니다. 본론 2. 올바른 기술 4가지. 저는 그동안 절제된 자위의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가끔 혼자 해결하긴 하는데 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 점들을 느끼지 못할까요?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몸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그냥 대충 끝내거나 급하게 마무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 과정에서의 경험은 훨씬 풍부해지고 신체적, 정신적 긍정 효과 역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방법들은 모두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직접 권해왔고 현실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바세린 사용 기술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본도 변화 자극입니다. 쉽게 말해 뜨거움과 차가움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이중 자극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흔히 얼음과 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며 따뜻한 물 1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차가운 수건을 귀두에 대줍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10초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의 온도 차이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어 흥분을 뚜렷하게 자극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얼음을 피부에 직접 오래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상과 같은 냉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김승호 씨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처음 시도할 때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수건 없이 얼음을 사용해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올라 며칠 동안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두가 지나치게 민감해 이런 자극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며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리듬을 이용한 두드리기 기법입니다. 이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손을 사용해 음경의 몸통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입니다. 단, 동작은 반드시 아주 부드러워야 하며 아래쪽에 위치한 두 개의 신경 다발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드리는 리듬은 천천히 시작한 뒤 점차 속도를 조절하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박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조절입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약하게 시작하고 몸의 반응에 따라 서서히 강도를 조절하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처음에는 아플까 봐 힘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이해한 후에는 훨씬 쉽게 흥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고 쾌감도 이전보다 훨씬 뚜렷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가벼운 진동을 만드는 것이지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과하게 주면 멍이 들거나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보조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변에 있는 부드럽고 깨끗한 물건을 이용해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 아래에 베개를 받친 뒤 골반을 천천히 움직여 음경이 베개나 이불 표면에 닿아 마찰이 생기도록 합니다. 서로 다른 재질에서 오는 압력과 촉감은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특별히 주의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반드시 매우 깨끗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린 후 사용하는 것이 세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세탁하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했다가 피부염이 생겨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받은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딱딱한 물건이나 표면이 지나치게 거친 재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불필요한 상처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 3. 바세린 활용법 핵심 비기.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는 핵심 기술, 즉 별표 바세린을 활용한 보조 방법 별표입니다. 이 기술은 제가 지난 수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실제로 매우 뚜렷한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 효과가 워낙 강력해 많은 분들이 제게 왜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요? 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세린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제품으로 보통 겨울철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질 때 사용하는 보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은 의료 현장에서 바세린은 매우 안전한 윤활제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 특유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질감은 이러한 상황에 특히 적합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마찰을 줄이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경험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일회용 비닐봉투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크기는 작고 반드시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소량, 콩알 하나 정도만 덜어 봉투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봉투 안쪽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이후 음경을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넣습니다. 비닐봉투와 바세린이 함께 만들어내는 감각은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미끄럽고 촉촉하며 실제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만족감을 확연히 높여줍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으며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닐봉투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사용할 경우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며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는 최민석 씨라는 분을 진료한 적이 있는데 아까운 마음에 봉투를 재사용했다가 귀두염에 걸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며 큰 불편과 통증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세린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한 정품이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약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향료가 첨가된 제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두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성분 하나만 맞지 않아도 자극이나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세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콩알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용 후 세정이 번거로워지고 이불이나 옷을 쉽게 더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렸던 이상훈 씨 역시 처음에는 이런 생활용품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소 민망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본 뒤에는 그 효과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쾌감의 정도도 확연히 높아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콘돔을 사용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적인 이유로 약국에서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투와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은밀하고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방법에서 얻는 경험 역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바세린은 점도가 높아 오래 유지되며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반면 콘돔은 보통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 감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그리고 편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항상 철저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본론사, 황금 원칙, 절제, 위생, 균형.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기술들을 살펴본 후 잠시 멈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황금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절제의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한지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횟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반응을 스스로 잘 듣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음경의 통증이나 뻐근함이 느껴지거나 허리 부위가 뻣뻣하고 피로하며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면 이는 분명히 빈도가 과도하다는 신호이며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젊고 건강하며 활력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빈도를 유지해도 편안하고 에너지가 넘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중년층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는 한 달에 1집원만으로도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건강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원칙은 쥐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구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는 민감한 부위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며 염증이나 원치 않는 문제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위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에 지나치게 몰두해 일이나 가정에 소홀해지고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거나 점점 혼자만의 생활에 갇히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준호 씨라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그는 혼자 해결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이 떨어졌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함께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적절한 관심과 도움으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았고 점차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입니다. 또한 저는 성건강에 대해 조금 더 넓은 관점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연결과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바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로 씻는 습관을 들이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실제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론 5. 남성 활력을 위한 식품 5가지.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술과 원칙은 다 알려주셨는데 그럼 식사는 어떨까요? 식단도 중요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남성의 성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특히 지속시간을 늘리는 문제에서는 식습관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금식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해 일상 식사에 잘 활용하면 익숙한 음식들이 곧 자연 보약이 되어 남성의 활력과 건강, 그리고 부부 생활에서의 지구력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제 제가 남성의 성건강, 특히 지구력과 지속시간에 뚜렷한 도움을 주는 구하기 쉽고 우리에게 익숙한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입니다. 굴은 오래전부터 남성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굴의 아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로 남성의 힘과 성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관계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굴은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이, 찜 또는 굴죽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중장년 및 노년 남성의 경우 한 번에 서너 개 정도를 일주일에 2, 3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차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박동현 씨라는 56세 환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굴죽을 꾸준히 먹었는데 이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지구력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또렷해지고 잠도 이전보다 깊이 잘 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긴삼입니다. 인삼은 동양권에서 남성의 기력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오래전부터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지속시간 연장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삼은 차로 우려 마시거나 술에 담그거나 얇게 썰어 씹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에 말린 인삼 5에서 3g 정도 또는 생인삼 약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이나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4세 김석준 씨의 경우 약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신 뒤 부부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져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품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일상 식사에서 매우 익숙한 향신료이지만 남성 건강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소화 기능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생강이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 기능을 돕고 지속 시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며 전반적인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생강차로 마시거나 일상적인 요리에 넣거나 꿀에 재워 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량의 생강 몇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59세의 이승규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매일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한 뒤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매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속시간이 개선되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매우 익숙한 생선이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원활한 혈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이와 함께 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 근육 유지와 전반적인 건강을 돕고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고등어는 구이, 조림, 팬에 굽기, 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먹기 쉽고 일상적인 식단에 잘 어울립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 한 번에 약 100g 정도를 일주일에 2-3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준혁 씨라는 환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어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이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자신감이 크게 회복되었고 부부 생활도 훨씬 더 조화로워졌다고 말하며 웃으며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다시 신혼 때처럼 저를 바라봐요.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균,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줍니다. 남성의 성건강 측면에서는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중 피로감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생마늘 작은 것 2-3쪽을 먹거나 볶음, 구이, 국 등 일상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참기름이나 식초에 절여 섭취하면 훨씬 먹기 수월합니다. 저는 68세의 강영철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매일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후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만족스러웠던 점은 성기능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부부 생활에서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고 정신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힘을 강화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은 기술이나 훈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습관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굴은 아연을 공급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인삼은 기력을 보강해 지구력을 높이며 생강은 혈액순환과 정신 건강을 돕고 고등어는 혈류 개선과 근육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 마늘은 몸속부터 건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유지한다면 60세나 70세가 되어도 남성의 힘을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식단 역시 절제가 필요하며 개인의 체질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소화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식품들은 모두 안전하고 구하기 쉬우며 일상생활에서 조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남성의 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의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 힘과 자신감은 젊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때 돌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론 6. 나쁜 습관 없애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술, 원칙, 식습관 외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남성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어온 나쁜 습관들을 없애는 일입니다. 아무리 식사를 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나쁜 습관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생활입니다. 50대, 60대의 많은 남성분들이 여전히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과거의 일이나 업무를 계속 떠올리며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는데 특히 테스토스테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기력과 성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흥미가 줄며 발기가 어렵거나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도 그 능력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전신, 특히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발기력은 혈액순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질수록 안정적인 발기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30년 넘게 흡연해온 61세 서재훈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6개월 동안 금연을 결심하고 식습관 개선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후 성기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제게 가장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담배를 더 일찍 끊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흥분이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극소량일 때만 해당됩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과하게 마시면 신경계가 억제되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며 간과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관계 후 회복도 매우 느려집니다. 저는 완전한 금주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마시는 습관 대신 특별한 날의 소량, 예를 들어 작은 잔으로 한두 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나쁜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이 적어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도 계속 움직임이 적은 생활을 유지하면 근육은 약해지고 복부지방이 늘어나며 혈액순환도 점점 나빠집니다. 이는 남성의 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꼭 무거운 운동을 하거나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엉덩이와 골반 저근을 위한 간단한 운동만 해도 몸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천연 정력제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나쁜 습관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남성분들이 공허함을 느끼거나 나이와 건강에 대한 불안, 예전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성욕을 떨어뜨리고 발기장애를 유발하며 몸을 늘 피곤한 상태로 만듭니다. 저는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걷기 모임, 낚시 같은 연령대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권합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가 바로 건강한 부부 생활의 토대입니다. 이 밖에도 불규칙한 식사, 끼니를 거르거나 지나치게 짠 음식, 기름진 튀김을 많이 먹는 습관 역시 조용히 건강을 해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이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남성 건강에 적입니다. 엄격한 식이 제한을 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을 먹고 신선한 식재료를 위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심리적인 나쁜 습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스스로 압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건강 이력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쁜 습관을 없애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충분히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금연하며 술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몸은 매우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성기능은 나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로잡으면 남성의 힘과 자신감, 그리고 본래의 기계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제가 지금까지 나눠온 이야기들, 즉 기술과 원칙, 식습관, 그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까지의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건강은 나이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도 남성의 기계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며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매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저 보고 듣고 그대로 두기만 한다면 1년이 지나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잠자리에 조금 더 일찍 들기, 하루 20분 더 걷기, 식사를 조금 조절하기, 혹은 자신에게 맞는 기술 하나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은 언젠가 시간이 나면 기나 좀 더 건강해지면 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첫 주부터 바로 시작했고 불과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 수면의 질, 일상생활의 만족도까지 크게 좋아집니다. 그 혜택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직접 답변드리며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중장년 및 노년 남성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쉽고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자신감 넘치며 남자로서의 당당한 품격을 오늘 이 순간부터 계속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